연일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8일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대개 못 들어가시고 계속 비상대기 중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한동훈, 한덕수, 양한 커플에 의해서 2차 내란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전시계엄까지도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두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관련된 내용을 제일 처음으로 입수하셔서 고발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평소에 인터뷰 잘 안 하시는 정보위원이시라서 예, 제가 예전에 민정도 했고 당에서는 조직국장을 해서 예. 언론인들 잘 만나는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 약간 낯섭니다. 예, 아니 괜찮습니다. 워낙 심각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네. 속보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문제는 저희가 짚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지금 비상계엄 다행히도 민주당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기민하게 모여서 계엄 해제를 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간발의 차이로 계엄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저희들 어쩌면 지금 이 방송 할 수도 없고 그 수방사 근처 어디로 끌려가서 그랬어요. 예, 지금 조사받고 있을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종합을 해 주십시오.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 11월 3일 날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이었는데 네. 네팔의 카트만두에 있었어요. 12월 3일 날 그 시간에 예. 카트만두에서 네팔 문체부 장관하고 예. 회담을 진행 중에 예. 기사를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회에 진입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유튜브로 중계로 보고 네. 그리고 국회의장이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을 때 예. 그것을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로 속이 애가 녹아나는 심정이었어요. 그 당시 4명의 여야 의원들이 같이 있었는데 네네. 다 같은 심정이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국회가 열리기 어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형군이 먼저 들어 국회를 봉쇄하고 예.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예. 그리고 방첩사라든지 기타 기관에 구금할 것이다. 그러면 저희는 카트만두에서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가 이틀에 한 번씩밖에 없는데 네. 과연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지 못하면 해외에서 어떻게 정치 활동을 네.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애간장을 태우면서 그날을 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누구였습니까? 저하고 전재수 문체위원장이 아니, 같이 갔고요. 야당 여당은 배현진 의원하고 진종호 최고위원이 같이 저희 문체위원이 뭐라고 있어서 하던가요? 그 배현진 진종호 의원은 그 두 분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예, 비판적이든 비판적이었죠. 예. 네. 들어와서는 근데 결국 저희 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 오늘 여러분 보시듯이 이게 경향신문 내란죄 윤석열 탄핵투표 불참 국민의힘 국회의원 명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 지금 이분들 안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그렇죠. 분도. 예. 헌법기관이시기 때문에 예. 개인의 판단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두 분이 표결 참여 안 하셨지만 14일 날은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중요한 포인트 다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이건 취재원에 관련돼서 제가 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군 관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군 관계자로부터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그 얘기를 처음에 들으셨다는 건데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로 계엄이 실행이 되고 네. 나서 예. 이제 계엄이 무산됐습니다만 제가 들은 정보의 가장 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었습니다. 네. 그날 11월 3일 날 12월 3일? 12월 3일 날 예. 12월 3일 날 예. 그 4일 날 새벽일 수 있겠습니다. 4일 날 새벽. 1시경에 벙커에 내려와서 예. 시간은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예. 김용현 장관에게 예. 왜 국회의원서부터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김용현이 병력이 부족합니다. 예. 라고 대답을 중과부족. 했고 예. 그 이유는 이제 언론에서 중과부족으로 표현했는데 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병력이 필요하면 더 투입하면 되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면 내가 한 번 더 하면 되지.
라고 얘기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자 12월 3일, 그러니까 12월 4일 자정 이후. 네. 그러니까 아마도 12월 4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하 벙커로 내려와서 그 김용현 장관을 만나서 이 계엄이 왜 해제되게 만든 국회의원들부터 잡아들여야지. 예. 예. 그러니까 국회를 봉쇄했던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나서 저항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서 저항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 그때 잡아들이는 것으로 계획을 짰던 것 같고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됐던 것이잖아요. 예. 국회에 이미 190명의 의원들이 들어와 계셨고 예. 안정적으로 표결이 진행이 됐는데 화가 난 윤석열이 예. 벙커에 와서 김용현에게 질책을 하면서 너 내가 지시했는데 뭐 한 거야? 라는 얘기가 왔겠죠. 그랬더니 김용현이 병력이 부족해서요. 그랬더니 병력이 부족하면 더 투입해.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되기 전이겠죠. 예. 해제되면 내가 한 번 더 하면 되지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더 하면 되지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차 계엄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윤석열의 마음은 필요하면 계엄 2차, 3차 더 하면 되는 거지.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잡아들여라. 아마 12월 4일 날 새벽 예. 이제 12시에서 1시 인근이었으라고 추산은 되는데 예. 이때 국회 상황이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예.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예. 김용현을 질책하고 그리고 내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네. 그 현장에서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첫 번째이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입수했던 것은 원점 타격의 문제인데 예.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두 번의 오물풍선이 넘어왔는데 예. 그중에 저희 쪽에서 북쪽에 예. 아마 오물풍선 25일 인근에 아마 갔던 것 같아요. 네. 김여정이 11월 26일 날 담화를 발표합니다. 예. 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예. 했었는데 그 뒤에 하루가 지나서 28일 날, 예. 28일 날 저쪽에서 오물풍선을 보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아마 국방부 장관이 지하에 있는 예. 전투통제실에 내려가서 합참의장과 합참작전본부장에게 오물이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경고 사격하고 원점 타격해라고 예.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 같고요. 예. 합참의장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32번의 오물풍선이 넘어왔는데 안정된 대응 기조를 가지고 있었다. 주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원점 네. 타격 문제는 재고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김용현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나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제보도 있었어요. 예. 개념 없는 놈이네. 쟤 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갔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개념 없는 놈이네 네. 제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하나 다 짚어내.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긴급 체포가 가장 중요한 때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순간도 현직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앉아서 인사도 하고 있어요. 예, 국정원 홍장원 1차장 빠진 자리에 새로 네. 예, 투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9시 30분에 박지원 의원 저희가 전화 연결할 텐데 네, 네. 지금 이상민 장관을 사임시켜가지고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즉각적인 체포,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좀 네.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한연대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권한도 없는 자들이 정말로 권력을 탈취해서 제2의 연성 쿠데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뻔뻔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헌정 질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다면 즉각 사임하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서 헌정 질서에 따라서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그것이 헌정 질서입니다. 헌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네.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권한도 없는 여당의 대표 어떠한 권한도 없는 대표가 허수아비 총리를 데려다가 책임 총리제로 포장해서 이 연성화되어 있는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들이 행사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건 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쿠데타입니다. 네, 이건 진짜 쿠데타다. 네. 예. 자, 워낙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11월 28일에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경고 사격 후에 원점 타격을 했다 하고 그러면 그 자체를 사실상 국지전이죠. 예, 네. 예, 포장을 해서 전시계엄을 낼 가능성 예. 이게 제일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지금 그건 상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예. 계엄의 전제 조건은 전시 상황이 1번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소요 사태인데요. 예. 소요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어떤 집회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소요 사태는 불가능한 예. 것이고 전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1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이제 박봉계 의원께서 엊그제 네.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신 바 있지만 국방위원이시니까 예. 10월 11일 날 평양상공에서 낙하한 예. 무인 비행기 무인기. 관련돼서 이것을 우리 군의 소행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뭐 작전상 보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것을 확인해주지 않은 네. 군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예. 뭐 작전상 그리고 안보상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것도 김영영과 여인영의 지시나 방지에 의해서 예. 보내졌다라는 것이 이제 박봉계 의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것도 굉장히 북한을 자극하는 문제였겠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 오물풍선에 대해서 저희가 32차례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는데 예. 이것을 국민의 안전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었는데 예.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풍선을 띄운 그 자리에 포나 미사일을 통해서 공격해서 그 자리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북한 땅에다 군사 공격을 하겠다라는 건데 예. 이것은 정말로 국지전으로 아니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발인 거죠. 근데 이 일을 직접 합참이 지시했고 네. 물론 이제 저는 합참의 거부에 예.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예. 대한민국 군이 분단 사회에서 70여 년 동안 안보 하나를 가지고 일해왔던 대한민국의 가장 큰 토대입니다. 군의 합리적 판단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치군인 내지는 정치인들의 오판을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의 합리성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이번에 비단 합참뿐만 아니라 방첩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특전사라든지 여러 부대 내에서 네. 이 쿠데타와 관련돼서 저항하거나 해태했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장병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하고요. 물론 국민들도 막아냈지만 국내에서도 부당한 지시에 항거하고 해태해왔던 우리 장병들과 그리고 초급 장교들, 그리고 영관급 장교들의 노력 때문에 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군사 쿠데타를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 제보했던 군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에 그 장면을 봤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그 윤 대통령이 내려와서 네. 벙커에 와서 뭐 그런 말을 했던 그러니까 내가 2차 그러니까 뭐 개헌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런 발언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 병력을 더 투입해라. 이거는 뭐 여러 군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시한 정황이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고자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이고 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게 저희는 이제 707 그 특임단이 이제 투입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한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HID 그러니까 이것은 김정은 참수부대입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이거 북파공작원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국회 주변에 서울의 부대에 있다가 실제로 상황이 되면 작전 개시할 가능성이 있었다. 예, 지금 이건 어떻게 된 어제 겁니까? 보도를 통해서 본 것은 네, 오늘 새벽 보도이죠. 저는 이번에 방첩사, 네. 특전사, 예, 707 특임대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았는데 예, 거기 플러스에서 정보사가 정보사가. 움직였다는 예. 겁니다. 예. 정보사가 바로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 정보사도 논의의 과정에 참여했던 것 같고 네. 정보사가 가지고 있는 HID 네, 대북 특수공작부대 네, 이죠. 예, 뭐 일종 참수부대라도 얘기는 됩니다만 예. 워낙 유명한 부대인데 예. 이 부대가 움직였다는 것이고 예, 저는 방첩사가 상관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예. 방첩사 대원들이 영관급 장교서부터 맞아가면서 예.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맞아가면서요? 네, 전 맞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영관급 장교들이 그 누구한테 맞았다는 겁니까? 장성한테 맞았다는 건데요. 장성이요? 예, 사령관이 때렸다는 거예요? 뭐 방첩사에는 6명 정도의 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첩사에 6명의 예, 장성이 있는데 장성들이 지금 한 7명으로 기억합니다. 7명이요. 예, 예. 7명의 장성들이 있는데 이 장성들 중에 누군가가 네. 영관급 장교들을 때렸다는 거잖아요. 네. 첫 출동할 때 예. 소령급 장교가 아니 저희들이 왜 가야 됩니까?라고 소령급 했더니 장교가, 예. 말 들어 이놈아 하면서 예. 폭행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국회 내에서도 현역 의원들 체포조가 예, 준비 중 예. 사복 체포조가 준비 중이었는데 네. 이 장교 중에도 한 명도 명령에 불응했다고 해서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첩사가 선관위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방첩사가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방첩사는 굉장히 해태했고요. 예. 방첩사 대원들 중에는 일부는 너무 새벽이어서 너무 배고프다 그래서 선관위 들어가다 말다 그 인근 편의점에서 예. 라면도 먹고 하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아, 배고프다. 못 네. 들어간다. 밥 먹고 해야 밥 된다. 먹고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일을. 버텼다는 예. 제보도 있고요. 안 들어가려고 한 네, 거잖아요. 안 들어가려고 했던 예. 거고 그 사이에 예. 지금 저희가 선관위 화면을 통해서 보여줬던 영관급 장교들 예.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던. 서버를 촬영했던 예.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 당연히 방첩사인 줄 알았더니 방첩사가 아니고 예. HID의 예. 정보사 요원들이었던 것으로 예. 오늘 KBS 보도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KBS가 이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HID 그 북파공작원에 해당하는 대북 그 특수작전 임무 부대가 왜 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직접 받았다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는 나오던데 예. 김용현 장관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놨던 것 같아요. 예. 방첩사, 정보사, 그다음에 특전사 예. 모두 사령관들을 직접 통제하면서 예. 혹시 A가 안 되면 플랜 B까지도 다 준비를 해왔던 게 아닌가 예. 치밀하게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그 사실은 HID든 그리고 특전사든 예. 707 특임대든 예. 전부 다 대북 작업을 하는 부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대에 대부분 이 사람들은 병들이 아니고 부사관들이거든요. 예. 직업군인들인데 예. 하사 이상의 예. 직업군인들인데 이분들이 북한의 특수 상황에 대비하는 부대이고 또 북한 상황에 대비해서 출동을 했는데 네. 가서 보니 선관위였고 가서 보니 국회였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다. 이건 정말로 그 직업군인들인 그 부사관들이 느꼈을 충격 그리고 감정의 동요 저는 대단히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사는 받겠지만 네. 이분들이 뭐 하급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군 생활하면서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네. 자기가 나라를 지키려고 군내에 와서 이렇게 예. 그 어려운 훈련을 받고 특수부대원이 됐는데 예. 결국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예. 그리고 정치 쿠데타에 동원되는 그런 하수인이었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잠시 속보가 좀 전해져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장이 국민들께 사죄를 했습니다. 아이고. 707 부대원 모두가 피해자이고 김용현에게 이용을 당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보니까 707 단장이 책임지고 사랑하는 군대를 떠나겠다. 군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혔고요. 국회 건물 봉쇄 그리고 몸싸움 지시도 다 내가 했다. 707 단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장 국민들께 사과를 표하면서 부대원들은 김용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본인은 책임지고 군을 떠나겠다. 그리고 국회 건물 봉쇄하고 몸싸움하는 것도 본인이 지시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 본인 스스로 나는 부대원들을 사지로 몬 무능한 지휘관이다.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겠다. 707 부대를 버리지 말아달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마음이 저립니다. 그 707 특임대라든지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그리고 HID 모든 요원들이 네. 정말로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초계와 같이 목숨도 던지겠다는 각오로 오랜 훈련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전사로 탄생하는 그런 부대들입니다. 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부대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치군인들에 의해서 일부 쿠데타를 모의했던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쓰여지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던져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 그것이 가져다는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고요. 다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일 텐데
아이들 보기에 또 자기 친구들 보기에 부모님 보기에 형제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그리고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이 죄값 정말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사지에 내몰고 이들을 이렇게 동원한 사람들 정말로 그냥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이들을 국법에 지엄한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토요일 주말 사이에도 국회 정보위는 가동이 좀 됐었습니다. 네. 국회 정보위에 원래 당초에 출석 예정이던 홍장원,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 중요한 사람이죠. 관계자이고 지금 김용현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체포자 명단을 여인영 제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네. 직접 그 명단 체포 명단을 받아서 적다가 이거 뭐 미친 X로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메모도 안 했다라는 것인데 그 홍장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네. 예. 홍장원 차장이 진술한 내용이 윤석열을 내란의 수괴로 몰아가는 수괴로 특정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진술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영장 없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방첩사령부 여인영의 예. 그 명단을 다 들은 분이고요. 예. 본인이 그것을 언론에 진술했기 때문에 예. 일종의 양심 선언이고 예. 홍장원 본인 자체가 국정원의 핵심 실세이고 1인자입니다. 원장이야 외교관 출신이지만 예. 홍장원 차장은 육사 졸업하 이후에 예. 국정원에 들어와서 약 30년간 예. 근무를 해왔던 정예 요원이고요. 예. 그중에 최고 지휘자라고 하는 1차장까지 예. 내부 승진을 거쳤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이자 실세인데 예. 그분이 대통령의 이런 부당한 지시, 예. 대통령이 방첩사령부 안에게 전화가 갈 것이다 얘기했을 것이고요. 홍장원 차장에게 얘기했던 것은 내가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대공수사권을 줄 테이니 그러니까. 방첩사가 원하는 모든 물적, 인적 지원을 다 해라라고 예. 전화를 끊고 나서 예. 여인영과 통화하게 된 것이고 예. 여인영이 불러주는 명단을 듣고 예. 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등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미친놈들이네라고 하는 본인의 판단은 저는 여인영이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놈들 진짜 미쳤구나. 권한도 없는 국정원에게 예. 정치인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위치 추적을 해달라. 예. 이것을 도와달라. 예. 저는 홍장원 차장이 정말로 훈련된 공무원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예. 봅니다. 예. 홍장원 차장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기에 예. 그날 국회 내에서의 정치인들의 체포가 일정하게 예. 저지된 것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예.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홍장원 차장이 예. 이렇게 여인영으로부터 불러봐 전해 들은 명단 자체 예. 그리고 전화 통화 자체가 예. 저는 내란죄의 예. 성립에 예. 가장 중요한 예.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오늘 아침 저희가 뭐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그 블랙 네. 요원이었고 홍장원 차장은 그리고 이제 그분이 실제로 이 그 평생 국정원맨으로서 봉사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봤을 때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고발해야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본인이 이제 언론에 이런 메시지를 밝힌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의원님 이런 겁니다. 가장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것은 사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오후 5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이 가결이 됐다면 그렇다면 직무정지가 즉각적으로 됐을 맞습니다. 것이고 반드시 긴급 체포를 통해서 수사 국면으로 주말 사이에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현직에 있으면서 지금 각종 인사를 직접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앞서 이제 홍장원 차장에 이어서 새로 오신 분도 오호령. 네. 예,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도 국정원 출신인데 네. 이제 국정에 나가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원장의 특보로 있었던 분인데 네. 보통 전임 정권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보통 그 이후에 정부가 들었으면 국정원장이 바뀌고 네. 특보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도 그런 분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국면에서 예. 국정원 제1차장 임명을 된다 하더라도 거부했어야죠. 저는 그 공무원으로 30년 하셨던 국정원 요원이셨을 텐데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그 아까 한한 예. 선언이 대국민 사기극이고 예. 라고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은 지금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직도 국군 통수권이 있고 네. 그리고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데 네. 그래 너희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라고 볼 것이고 저는 핵심은 검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예, 예. 검찰과 경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검찰에서 지금 박세현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을 했고 네. 그리고 국수본 경찰 예. 국수본에서도 같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예. 이 과정이 마지막 남아 있는 윤석열의 판단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면 윤석열은 지금보다 더한 행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지금 저는 권력의 개라고 평가받았던 검찰과 예. 그리고 그 주구인 경찰이 서로 이 국면에서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공을 세우고자 윤석열을 누가 먼저 보는지 경쟁을 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예. 이 국면을 윤석열이 어떻게 넘어가려고 노력하는지 예. 또 어떤 무리수를 둘지가 지금 관전 포인트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황이다. 네. 정치권에서도 이 역할, 이 두 수사기관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차기 권력을 만드는데 서로 공을 세우고 했다라고 서로 나대거나 오버하는 모습은 철저히 견제하고 잡아야 하고요. 네. 다만 저희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해야 하고 국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탄핵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꼭 탄핵을 진행해서 네. 국민들이 부여한 헌법 질서를 꼭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혹여라도 발생할 전시계엄을 네.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최초 고발을 해주셔서 네. 만천하의 사실이 드러나고 알려지게 됐고 지금 일파만파 상황이 커지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엄존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상상 불가의 인간입니다. 무슨 짓을 할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아직 그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뭐 이렇게 직위해제 해놓고 지금 뭐 빼놨습니다만 수방사령관 빼놨습니다만 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그 사령관이 없으면 참모장이 부사령관들이 이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신속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된다. 그 길이 지금의 혼란 상태를 가장 최단 시간 내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하루빨리 정지시켜야 된다. 네. 그 길을 위해서 저희도 달려갈 것이고요. 국민들께서도 춥고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저희들이 국민들과 손잡고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네. 이미 해주셨고요. 해주시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감정이 고맙습니다. 좀 격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네. 잠 이루기 힘든 밤들이었어요. 네. 네. 온 국민이 같은 마음입니다. 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